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지금 순간의 선택이 대박과 쪽박을 가르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대박 쪽에 설 것인지 혹은 쪽박 쪽으로 위치하게 될 것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2024년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길래 대박과 쪽박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순간의 시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먼저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과거로 좀 거슬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경기가 정말 많이 주저앉았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모두 올스탑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로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대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가지 선택을 진행했어요. 그것이 바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자는 정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선택한 건 아니었고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함께 선택한 결과였어요. 좀 더 정확히는 미국을 다른 국가들이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1번 바로 금리 정책을 선택해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방식을 택했어요. 일반적으로 경기 정책이라 하면 경기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가 너무 뜨겁게 과열되거나 좋은 상태면은 이거 좀 과하다 싶어서 좀 눌러주거나, 경기가 너무 차갑게 식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경기를 좀 살려야 되겠다,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하면 경기를 좀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카드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금리 정책이고 두 번째가 재정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금리라는 거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었죠. 이 금리라는 정책을 바로 코로나 때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낮추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연준 벤 버냉키 의장이 돈을 엄청나게 그냥 뿌려대가지고 뭐 헬리콥터 머니다 해가지고 이 짤이 그때 당시 엄청 유명한 짤이었는데,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돈을 하늘에서 뿌린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사점을 준 짤입니다. 이런 만큼이나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돈을 시중에다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거품으로 경기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후폭풍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썼다간 큰일 나죠. 그래서 더 큰 거품으로 틀어 막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결과물로서 지금의 증시 침체기라든지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효과가 아주 없진 않아요. 경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조금 살아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은근히 잘 버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이제 신흥국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파산을 하거나 피해를 보지만 미국은 또 이제 기축통화국이라 나름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금리 정책을 통한 상승 이후 지금 긴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경기가 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경기가 안 좋았지만 돈을 뿌려가지고 잠깐 좋아지게 만들고 지금은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경기가 안 좋은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경기를 살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재정정책을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정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재정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돈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돈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재정정책이라는 건요.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이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어떤 방식이 차용이 되냐면은 나라 살림이 조금 힘들어진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트리거 삼아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면 그때 또 뭐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활성화가 되니까 그때 다시 재정 흑자로 돌아서면서 메꾸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좀 리스크를 걸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는 과정에서 저는 증시가 한번 크게 쇼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그 트리거로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 종합을 보시게 되면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지금 51조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신용은 20조 5천억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탁금에 비해서 신용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 이제 역사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꼭 한 번씩 신용을 망가뜨리면서 시장 급락을 통해서 신용을 부셔버리고 올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다시 말해서 빚으로 쌓아 올린 증시 자금이 너무 많다. 이걸 한번 털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의 어느 정도 생각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급의 엄청난 거품을 또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요 국가들은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이 뭐 코로나 전부터 엄청나게 커가고 있었죠. 뭐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2010년, 20년 오기 전까지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그 기반에 있었던 정책이 바로 또 1대1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흥국들 어떻게 보면은 좀 빨대 꽂아가지고 돈 좀 벌겠다는 심산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중동 철도 연결 인프라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정 정책이 뭐냐면요. 나라의 살림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들이 사업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소비도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면 그 모험을 이제 누가 하기 시작하느냐? 국가가 나서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인프라 정책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뭐죠? 그린 뉴딜이라고 했어요. 친환경과 뉴딜을 합쳤죠. 뉴딜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미국이 다 망해갔을 때 대공황을 살리기 위해서 철도 깔고 도로 깔고 건설하고 하면서 실업자들을 끌어모아서 일자리를 주고 그러면서 한번 경기를 끌어올린 그런 정책이었죠. 근데 중동 같은 경우에도 네옴시티라는 걸 한다 그래요. 인니 신수도 이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프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인프라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한번 또 거품을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작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프라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프라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철도, 사회 기반 시설을 다시 짓는 거거든요. 뭐 건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철도 건설, 뭐 다리 짓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건물 짓고 뭐 건설하고 그런 겁니다. 그 막 도시 사업하고 이런 건데 여기 뭐가 많이 쓰일까요?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원자재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철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철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국이 철강의 최대 생산국이면서 최대
수출국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을 엄청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많이 생산해서 수출도 하는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중국이 돈을 철강을 통해서 너무 많이 벌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거를 안 입곱게 보는 거죠. 중국이 철강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한번 두드려 패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미국에서 EU, 미국과 유럽이 같이 손잡고 저가로 중국 철강에 맞서가지고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가성비로 저렴하게 철강을 이제 수출을 늘리니까 지금 거기에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올해 2023년 올해 들어서 1월에서 8월까지 수출이 무려 30%가 증가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얘기하는데 철강 수출이 어떻게 30%나 증가했을까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가들이 나서서 하고 있고 거기에 철강이 많이 필요하니까 철강이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중국이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중국이 1등, 2등을 다툽니다. 생산이랑 소비를. 근데 이번에 긴축을 하면서 중국 철강사들이 많이 통폐합되고 도산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중국 철강사들이 좀 타격을 입긴 했는데 이번에 철강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중국 철강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긴축을 하면서 중국이 한번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거품 쌓아 올린 거 무너지니까 이번에는 또 규제로 돈 버는 거 틀어막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철강에 아예 상관이 없는 나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탑5 안에 드는 나라예요. 철강에서 좀 잔뼈가 굵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한국 철강 수출도 4, 5등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중국을 표적으로 때리기 위해서 이 관세를 도입하는 거면 중국과 상관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사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관세로 인해서 무역장벽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얘기하는데 셈이 아니에요. 무역장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중국 철강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그리고 중국의 철강사들은 그 나라에 그 소속되어 있고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규모가 그쪽이 큽니다. 그럼 결국 중국 철강사를 공격한다라는 거, 관세를 매겨서 수출을 좀 어렵게 만든다는 거는 중국 나라 살림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이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뭐 20년도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은 뭐냐면 바로 중국을 무릎 꿇리게 하는 거예요. 중국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023년도에 진행되는 이 어떻게 보면은 무역 전쟁은 좀 다른 양상을 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도부터 시작되는 미중 무역 전쟁은 다시 말해서 경기 활성화 정책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라는 전략이에요. 다시 말해서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때 당시에 증시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한번 차트를 같이 볼게요. 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예,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2019년도까지 그리고 20년도까지도 이땐 코로나 타격이 있지만 어쨌든 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의 수출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타격이 강력히 나왔던 거고요. 그럼 이때는 중국을 무릎 꿇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이번에 거품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이번 이제 경기 상승기에는 거품을 걷어내고 거품을 만들었다 거품을 걷어내고 이번에 재정 정책으로 두 번째 거품을 저는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품. 근데 이 두 번째 거품을 만들기 전에
한번 신용을 턴다든지 전반적으로 증시를 급락시켰다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이라든지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라는 걸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크게 부셔야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이 더 크게 생성된다라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한번 크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변화의 국면에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곧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제 어떻게 된다? 두 번째 거품을 쌓아 올릴 작업을 미국이 하고 있다. 근데 이 두 번째 거품을 쌓아 올릴 때 거기서 중국은 배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국은 빼고 밀어 올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중국에 맞서서 이제 1대1로 정책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동하고 철도 연결 인프라책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미국은 인프라 정책을 이거저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프라 사업이 확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 인프라라는 걸로 경기가 살아나고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거품이 생길 텐데 여기에서 이 개발이 진행되는 이 판에서 중국을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을 한번 이제 제외시키는 관세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럽이랑 합의가 도출되고 이런 작업들이 모두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거품 신호탄은 쏠 거고 인프라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이제 트리거로서 주가라든지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때 엄청나게 인프라를 통해서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철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을 비롯해서 물론 다른 쪽도 있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철도, 뭐 플랜트 건설 쪽, 건설기계,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가스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쪽. 과거 2018년도에 남북경협주로 올랐었던 그런 섹터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가스관, 철도, 건설, 뭐 플랜트, 뭐 시멘트, 철강 이런 애들 엄청나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사회 기반을 다지는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들이나 그리고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들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주 경험이라든지 공사 경험이 잔뼈가 굵은 건설 업체들이나 아니면 건설기계 혹은 뭐 철강이나 시멘트 업종들을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지금 중국을 배제시킨 이후 미국이 엄청난 두 번째 거품으로서 경기와 증시를 밀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대박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중간하거나 이상한 거에 잘못 들어가거나 혹은 지금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는 잘못하다가 개미털기라든지 증시를 한번 부실 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투자를 안 하는 건 좋지 않다. 지금은 살짝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인프라 쪽, 철강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각종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정책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포스코 쪽에서도 지금 어때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철강 생산 캐파라든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포스코에서도 철강 단가 9월 8일자 기사입니다. 52,000원 인상. 지금 자동차 조선 쪽은 비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철강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겠죠. 철강 가격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철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뜻이에요. 철강 제품 가격 톤당 39달러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본다. 중국도 12개 제철소들 철강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철강 수출 엄청 많이 하고 철강 생산 굉장히 많이 하는 글로벌 1, 2등을 먹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유럽이랑 손잡고 얘네 이거 철강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 매기고 세금 많이 걷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2024년 순간의 선택이 대박과 쪽박을 가를 정도로 이번 2023년 연말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24년 이후 엄청난 이제 수익성과 그리고 이 판에서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분석한 것이고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것 뿐이지 상황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또 그때 가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깔려있는 판이나 미국이 의도하고 준비하는 판은 이러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흘러가는 대로 의도대로만 진행을 시킨다면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두 번째 거품, 두 번째 증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구독을 통해서 꾸준히 저와 함께 폭등장, 이번에 두 번째 증시 폭등 랠리를 저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